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무릎 연골 지키고 살리자입니다. 일상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이 무릎 연골, 아마도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무릎 연골을 어떻게 지키고 살려낼 수 있는지 정형외과 전문의 황철호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주치 정형외과 전문의 황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기본적인 이 무릎 움직임에 통증이 생긴다면 이 무릎 관절뼈와 연골을 보호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 무릎뼈라는 거는요, 그 허벅지뼈와 그다음에 종아리뼈 이 두 사이의 관절, 거기가 바로 무릎 관절이지 않습니까? 이 관절이라는 거는요, 결국 뼈와 뼈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그 뼈와 뼈의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말랑말랑한 연골로 덮여 있고요. 네. 그 소중한 연골을 지키기 위해서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쿠션 역할하는 물렁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손상이 오는 경우가 이제 무릎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릎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이 반월상 연골판, 우리가 무릎 연골을 지키고 살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구조물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반월상 연골판 손상, 어떤 원인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우리 몸의 구조물의 손상에 있어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네. 다치는 경우와 안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다치는 경우가 바로 외상성 원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으로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죠.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은 무릎 사이에 끼어 있는 완충작용하는 쿠션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손상이 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바로 스포츠 활동을 할 때죠. 네. 우리가 이제 트위스팅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페인팅 동작을 할 때 갑작스런 그 무릎 관절에 부하가 걸렸을 때는요, 그 물렁뼈 쿠션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찢어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조심해야겠군요. 예,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축구, 네. 농구, 배드민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퇴행성, 노화로 인한 손상인데요. 네. 실제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외상성보다는 퇴행성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외래 환자를 배웠을 때도 점점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손상 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무릎은 어떤 관절? 굽히는 관절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굽힘이 생기고, 그리고 내 체중을 오롯이 다 받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찢어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후방부 쪽에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됐을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이 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기계적인 증상이에요. 기계적인 증상이란 건 뭐냐면 잠김, 즉 갑자기 무릎을 굽혔다가 필 때 펴지질 않아서 무릎이 안 펴져요, 이렇게 맞아요. 예, 네. 그게 잠김 현상이고요. 아니면 평지를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상이 있으면 결국에 우리 무릎은 예민한 반응을 합니다. 그 예민 반응이 바로 염증입니다. 그 염증이 과도하게 생기면 무릎에 부종, 물이 차는 거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 갑작스럽게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통 갑작스럽게 통증이 오는 경우는요, 네. 염증이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경우예요. 무릎이 붓고 열감 생기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라이스입니다. 이거는 라이스. 외상성이든 네. 질병이든 똑같이 통용될 수 있는 건데요. 네. 라이스의 R은 레스팅입니다. 휴식이죠. 네. 그리고 I는 아이싱, 냉찜질이에요. 아이싱. 그리고 C는 컴프레션, 압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더 붓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정이 되니까 더 큰 손상을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E,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다리를 하지거상 내 심장의 높이보다 위로 올리면 부종을 빨리 뺄 수 있고, 부종이 감소하면 통증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물론 통증이 감소했다고 병원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30대인데도 한 3년 동안 통풍에 시달리고 있는 남성입니다. 발가락이랑 발목에 나타난 통풍으로 좋아하던 조기축구도 끊고 러닝도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갑자기 무릎에서도 통풍 증상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기분 탓일까요? 제 무릎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 무릎 연골이 손상돼도 통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손상이 와서 통풍 증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손상이 없는데도 무릎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네. 통풍이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어쨌든 발가락과 발목으로 인해서 통풍이 이미 진단이 되신 거고요. 네. 물론 발가락이 통풍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긴 한데 무릎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호소하던 남편이 드디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라고 하네요. 병원에 다녀온 후부터 얼굴이 안 좋아졌어요. 수술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걱정이 되나 봅니다.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면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반월상 연골판 손상되면 수술이 꼭 필요한 건가? 그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거는요, 양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연령과 그다음에 그 환자분의 활동도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연골판 파열도 이렇게 우리가 수평 파열이냐 수직 파열이냐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수평 파열인데 기계적 증상이 없다면 부시 수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관리만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 기계적 증상이 없어도 수직 파열인 경우는 얼마든지 이 파열이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긴 종이를 안 찢어지는 종이가 끝에 살짝 가위질을 하면 잘 찢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골 손상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치료가 그 단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엑스레이로 관절염의 단계를 1단계에서 4단계를 하는데 이 연골 손상의 단계는 MRI로 우리가 기준을 잡거든요. 네. 근데 1, 2단계가 있고 3, 4단계가 있다면 1, 2단계는 충분히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생활습관 교정이죠. 네. 뭐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그리고 내리막기 이런 것들의 생활을 교정을 함으로써 진행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정기적인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같은 걸로도 진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3, 4단계는 이미 연골이 많이 까진 상태예요. 한 번 까진 연골은 다시 돌아오질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연골에 대해서 더 손상이 되지 않게 예를 들면 그 줄기세포 주사 치료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연골 재생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을 살려줘야지만 또 다른 많은 그 연골 결손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무릎 연골을 지키고 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이 반월상 연골판 수술을 받은 후에 재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보통 봉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봉합을 하는 경우는 그게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는 시간 동안의 재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4주 정도 목발 보행이 필요하고요. 네. 그 이후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요. 찢어진 부분을 살짝 절제만 하는 경우는 한 2, 3일 정도의 안정 치료만 하시면 빠른 보행이 가능하고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면 좋잖아요. 예. 무릎 관절을 지키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쉬운 거는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를 자제하고 네. 그다음에 항상 계단을 내려가거나 가파른 내리막을 걸을 때는 자기 체중의 3배에서 5배가 걸리거든요. 그런 생활 습관을 교정만 하신다면 네. 충분히 자기 무릎에 반월상 연골판, 연골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리막길 내려가는 건 최대한 자제하는 거 꿀팁이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무릎 연골을 지키고 살리는 방법에 대해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릴게요.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무릎 연골을 지키고 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연골은요, 여러분, 정말 지켜야 되는 소중한 구조물입니다. 연골이 한번 까지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까진 거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결손이 됩니다. 자연 치유 능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여러분의 연골을 아끼고 지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고, 설사 결손이 좀 범위가 크다고 할지언정 그거를 빠른 또 치료를 통해서 수술적 치료도 될 수 있고요. 하면 추후에 인공 관절과 같은 말기 수술 같은 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시면 빨리 병원을 오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